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임보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1만 5,100원 1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3월 초에 매수해가지고 물타기 네. 해놓은 거예요. 비싸게 사가지고. 몇 달 되셨는데 로봇 관련해서 또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름 대표님이요. 네, 민푸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3월 달에 매수하셨으면 좀 답답하셨겠어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34만 원, 4만 6천 원인가 사가지고 물타기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네. 물타기 좀 빠르게 하셨네. 좀 아쉽네요. 그죠? 네. 지금-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1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만약에 추매를 하시면은 5% 정도만 더 하고 더는 하지 마시란 얘기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지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시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랑 같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이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이 오고 바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이제 옆으로 눕는 게 시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같이 좀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도 요 검정색 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요 검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검은색 선이 120선이에요.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어서 지금 딱 지지받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추매를 할 거였으면 요 라인에서 추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추매할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제 대선 끝났잖아요. 빠질 수 없는 이제 그 산업군 얘기가 AI랑 로봇이에요. AI랑 로봇인데 얘가 지금 어떤 게 먼저 나올까가 사실 우리가 좀 그게 순서가 헷갈리는 거지. 꼭 나와야 될 거, 뭐 기후에너지, 오늘 먼저 기후에너지 부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약에 나섰던 이제 이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로봇의 테마가 한번 또 올라올 사이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막 그렇게까지 장기는 아니더라도 목표가를 전고점 근처에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 봐야죠. 그리고 네. 이 종목은 수익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고점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추세 살아있고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이 아예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15%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고점에서 가장 매물이 많았던 지점이 40만 원인데 여기를 이제 뚫지 못하고 40만 원에서 결국 조정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40만 원까지는 지금 이대로 놔두면 한두 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40만 원을 뚫는가 안 뚫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나머지를 수익 실현하시던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더 이제 좀 보유하고 가지고 계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40만 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꼭 유익한 조언 되셨기 바라겠고요. 미래에셋증권, HD현대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요. 네. 네, 그게 15만 원에 10%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민푸른이요. 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지금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이번 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어디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전고점 이상 갈 거 같으면 지금 매수를 좀 더 해서 같이 가지고 가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네, 정고점을 좀 뚫어줄 수 있을지 민프름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이 말씀하시는 정고점이 얼마 가격이에요? 그 24만 8천 원 갔었. 네. 저도 그 가격을 일단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면 정고점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게 사실 주식이 너무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정고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정고점, 그래서 21만 원 이런 부분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시청자님의 기준을 여쭤봤던 거고 저는 24만 원까지는 이번 달 안에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비중이 좀 아쉽잖아요. 수익은 너무 좋은데 저는 추매도 괜찮다고 봐요. 네, 가격이 지금 너무 괜찮으셔서 15만 원이라서 사실 21만 원 부근에서 추매를 하더라도 한 20만 원 아래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여기서 10% 이상 하지 마시고요. 최대는 10%. 가지고 있는 보유량 곱하기 2까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완전 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여기 보시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는 건데 주가가 이 빨간색 선하고 하늘색 선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98%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빨간색 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에 해당하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 조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약간 바람을 탄 게 이제 엔비디아도 시총 1위 탈환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1분기 D램에서도 1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분위기나 이런 게 지금 외인 수급도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로 들어오고 지금 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많이 붙어 있어서 저는 이번 달 안에 24만 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24만 원까지 보실 거면 10%를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24만 원에서는 무조건 절반은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매를 하실 거면. 그래서 24만 원에서 일단 절반 다시 팔고 그다음에 또 보세요. 잘 가고 있는 거 다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24만 원에서 저번처럼 한 번 더 부딪히고 다시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투고점일 때 24만 원 이상 해서 위로 갈 건지를 판단하시고 나머지는 그때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오늘 상담으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미래에셋증권, HD현대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200원에 10% 정도밖에 안 되네. 10%요? 예. 네, 이 종목도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계속 갖고 가도 되는가 궁금해서요. 네,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우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익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이 종목을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니 별로 저기는 없는데 옛날에 좀 갖고 있다 많이 손해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너무 늦게 샀는지 싶기도 하고.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들어가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에서도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장 다 그러잖아요. 뭐 허니물 랠리가 나오면서 옥석가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 옥석가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주 오늘 장에서 정말 가파르게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감도 있었지만 오늘 장에서 10%가 넘는 상승세도 나왔는데요. 왜 이런 상승세가 나왔는지부터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는 취임 이후에 2주에서 3주 안에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코스피 5천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증권주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오기 전에가 가장 기대감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도 봤다시피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막상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조금 시큰둥하게 끝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가 기대감이 제일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때 일부를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수익 중이다. 라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상법 개정 추진안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거기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의 일정에 따라서 더 등락폭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지주사 관련주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된 상태다. 증권주 또한 저평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도 시장에서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일정 플레이를 따라가자. 상법 개정 추진안이 나오기 전 한 2주 정도의 비중 5% 정도를 덜어내고 나머지 5%는 끝까지 상법 개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때 물량을 정리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수요일도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언급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페트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1만 원에 10%예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돼요. 오늘 또 많이 빠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예, 오늘 네. 보니까 그냥 너무나 많이 빠져갖고 지금 네네. 가슴이 뛰네요. 네. 어떻게 좀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경호, 정호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장에서 한가까지 떨어지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저도 많은 문의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대응하기엔 조금 늦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가가 나왔을 경우 우리가 과거에 가장 최근에 제약바이오 중에서 한가가 나왔던 종목을 해보면 HA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연속 하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또 상승 랠리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페트론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악재나 이런 부분이 단기성으로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부분은 회사 쪽에서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모습은 뭐냐? 페트론이 111이랑 계속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기술 이전까지도 나오면서 차근차근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시장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111 같은 경우에는 페트론 너네는 못 믿겠어. 우리 다른 회사랑도 한번 기술 이전 계약을 한번 체결을 해볼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페트론이 망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까지도 불안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112 입장에서는 이 비만 처리될 시장이 너무너무 큰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나가고 싶어. 우린 돈을 갖고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페트론한테는 악재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쟁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페트론이 보여줄 거는 진정한 기술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111이랑 계약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본질적인 기술로 보여준다고 본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파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딱 바닥권까지 딱
오면서 딱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구간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이 가격대를 본다라고 보면 내일장에서 특정 가격대를 다시 한번 또 지켜준다라고 본다면 26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천만 다행인 건 비중이 10%밖에 안 들어갔다는 부분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대응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하한가 갔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반등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물량을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내일장에 더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기간 행보가 나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추세가 올라가지는 모세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나서 탈출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손실 보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면서 내일장까지도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한가가 풀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는 또 점한가로 갈까 이런 불안감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반등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 매수 타점, 기간 조정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한 전략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셀바스 AI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고요. 네. 14,550원. 네,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2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높은 2달 데서 정도요? 샀어요. 네네. 네. 네, 조금 추매해가지고 조금 네. 단가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셨구나. AI 네. 관련해서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프로님이야. 네, 민프롬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일단 드디어 수익권 축하드리고요. 네. 2달 동안 이게 물리면 일단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요거 한 달은 일단 두고 보시는 거 어떠세요? 한 달이요? 한 달이요. 왜냐하면 지금 네. 2달 동안 지지부진해서 사실 팔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2달 동안 기다렸던 게 이제 사실 좀 수확을 할 때거든요.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 이제 AI 100조 요 공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오늘 AI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포트폴리오에서 AI 관련 종목을 하나라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웠던 장이 오늘인데, 사실 한 이번 달 정도는 계속해서 그 공약에 관련된 정책에서 또 얘기했던 요 키워드를 가진 애들이 이번 달은 그래도 적어도 이번 달은 좀 좋은 흐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네. AI랑 로봇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AI는 하나 정도는 꼭 들고 계셔라.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뭐 가격이 조금 높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사실 가장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왜냐면 또 많이 부딪혔던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14만이래. 14,700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사실 또 저항을 받을 자리긴 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전 종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네. 요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 그래서 이 빨간색 선하고 하늘색 선 사이에 주가가 존재할 확률이 98%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빨간색 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의 확률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내려올 확률이 높지만 AI에 대해서 갑자기 내일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한다, 얼마 투자한다, 어디다가 TF팀을 꾸렸다, 이런 거 있으면 다 신경 안 써. 빨간 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주가가 강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2%의 확률이더라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달이 가장 좀 많이 확률상
좀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봐서도 이 지금 오늘 종가에서 세 번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 단타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3고점 요기 때문에 요게 14,700원 요거를 이제 돌파하는 매매를 우리는 한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16,500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기에는 사실 요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번 달 안에 나는 쇼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6,500원을 목표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표가 16,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있어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선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미래에셋증권, HD현대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이스페타시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7,200원에 10%요.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참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네. 앞으로 매수가까지 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네, 이정호님께요. 네, 이정호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이제 고생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진짜 2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이제 다시 한번 4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손절을 할까? 아니면 더 들고 가서 수익 보고 나올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과거에 정말 잘 갔던 이유는 HBM에 들어가는 MLB 기판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MLB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이스페타시스도 주가도 더욱더 올라갔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PCB 기판이나 기업들 중에서 MLB 기판을 하는 기업이 이스페타시스밖에 없어요. 물론 대덕전자도 MLB 기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모습세도 보여주는 모습세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스페타시스가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회사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실망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5월달 들어와서 제일 좋았던 모습세는 기업가치 재고를 하는 모습세도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업에서 실적이 나오면 그 부분을 주주한테 어느 정도 보여주겠다. 왜냐? 자기네들이 유상증자를 하려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모습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세가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모습세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상승 탄력은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47,000원이 조금 부담되는 가격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를 5만 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생각보다 크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내가 진짜 이 종목을 거의 1년 가까이 들고 있는데 딱 거의 5% 내지 10% 정도만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가격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매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매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기다린 거 49,000원까지 끌고 가시면서 그 자리에서는 그냥 이 정도 수익 보면 나왔다, 됐다라고 어떻게 보면 파시고 다시 한번 가격이 또 4만 원 초반대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AI 관련해가지고 오늘 장에서는 뭐 하드웨어도 많이 올라가고 소프트웨어도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는데 충분히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가격보다는 5만 원 이상에서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보다 평단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49,000원에서는 약수익이라도 챙기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4,000원이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 오늘이요. 아, 오늘이요. 네. 또 저희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네. 들어볼까요? 예, 이정호.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 중에 상승률로 보자면은 이 종목이 제일 좋은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도 제일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 또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지금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제 쳐다보지 말자.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왜냐? 재료가 끝난 부분이 아닌 몹수대가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도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그 관련 종목들이 못 갔던 몹수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재생에너지는 조금 더 다른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밀접한 부분이 AI랑 계속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딱 투자자 입장에서 딱 눈에 보일 만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부분이. 하지만 이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빈 곳에다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하나솔루션과 약간 다른 흐름이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미국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IRA 법안 폐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더 큰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는 상승률이 조금 약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건 좀 안 좋아요. 고점인데 이거 안 사면 좀 후회할 것 같아 할 때 비중을 20% 들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5% 정도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 20%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수익을 봐도 얼마만큼 보냐? 바로 6만 원부터는 또 저항대가 나오면서 또 매물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다음부터는 조절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은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면서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냐, 6만 원 부분에서는 나머지 물량을 다 덜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6만 원 이상에서 더 올라간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5만 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또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추면서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내가 그냥 약수익이라도 챙기면서 다시 한번 또 이번엔 저점을 잡아보자.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사시는 습관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그런 가격대를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지금처럼 고점에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서 3% 먹고 나와야지, 뭐 2%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수익을 챙기다 보면은 물리실 때는 크게 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포트폴리오에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